우리가 말로 잘 공무원을 타일러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식 공문으로 제가 그 공문을 드릴 거예요. 수천에서 수억이 들어가는 걸 몇십만 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90% 이상 담당자는 몰라요. 알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요. 몰라갖고 원래 절차대로 경매를 잘 모르니까 원래 절차는 매매가 됐으면 소유권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허가권도 넘겨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동의 받아오라 그러고 낙찰자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짜리 수업일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는 몇 억 가치도 있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임장을 나오면 현장을 찾는데, 지금 아까 지도 이런 거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찾기가 쉬워요. 쉬워서 다행인데 가끔 내비가 안 맞춰지는 데가 있는데, 이 지형 이렇게 지형 이렇게 있죠. 맨 위에 살펴보면 요게 그대로 보여요. 여기만 우리 땅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요것만인 줄 알고. 그래서 일단 경계를 찾는데 지형을 잘 봐야 돼요. 임야잖아요. 그럼 경계가 없잖아. 다 이렇게 높으면 큰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어. 오랫동안 내 땅, 네 땅 하다 보니까 뭐 경계를 뭔가 해놔야 되겠다 해서 나무를 심어놓는거나 뭐 이런 조치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게 안 맞춰지면 보시고요. 저기는 맹지죠. 이게 임장을 되게 안 가고 싶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길 없는 땅을 뭐 가면 뭐하나.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가자, 나는 임장을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발 행위 허가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 및 조건 등은 별도의 확인 요망, 이렇게 써있죠. 이런 거에 있어서 오늘 주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 거예요. 자, 일단 땅을 찾았으면 현장에 왔죠. 이렇게 그러면 차는 다닐 수 있네. 근데 차가 다닐 수 있다고 해서 맹지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면 맹지죠. 근데 이게 지적도상 도로가 있나 해갖고 이거 우리가 이런 걸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나 있어요. 이거 보면 천이야, 천. 그러니까 도로가 없죠. 맹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현황상에 길을 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하천처럼 보이는 뭔가 큰 국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혹시 점용받아서 허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즉 다시 말해 맹지를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점용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도로가 없는 땅으로 감정을 했고, 그 점용하는 데 수억이 들어간다. 문제는 달라지지만 사실 국가 땅을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즉 땅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요인이 첫 번째 있는 겁니다. 이게 아예 남의 땅이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아까 개발 행위 허가 있는 것 같으니까 별도로 확인을 요망하라 그랬죠. 개발이 된 건 아닌데 분위기 보니까 집 지으려고 허가를 받아 놨다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허가를 받아놨는데 소유권이 넘어왔어, 우리한테. 근데 허가권은 제 거라면 자동으로 같이 넘어와주면 완전 땡큐인데, 허가권과 소유권은 따로 돌아다닙니다. 이제 그러면 낙찰 받았으니까 집 져야 되겠다. 근데 여기 허가권이 살아있으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거야. 허가가 원래 나는 땅인데 안 나는 거죠, 저 때문에. 담당자한테 찾아가면 뭐라 그래? 이 사람이 허가권자니까 이 사람이 동의를 얻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동의를 얻으러 갔어요. 사람과 사람 협상 때문이라도 공짜로는 안 해주겠지. 그러나 돈적으로 생각하면 이 공시지가의 30% 가까이를 내가 세금을 냈거든, 허가를 받으려고. 그럼 그걸 기준으로 돈을 달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예요. 그럼 마음 편하게 그냥 취소를 시켜버리면 돼. 허가권을 취소시키는 건 내가 땅을 갖고 있을 때 내 권한이지만, 그것도 생각보다 좀 걸리고, 세금 다 낸 땅을 또 취소시키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협상을 하셔야죠. 네가 뭐 1억이 들었든 뭐 2억이 들었든 어차피 네 땅 아니니까 한 반으로 깎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낼 돈이 내서 뭐 반 정도로 깎인다든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면 될 거예요. 공시지가 30%니까. 그런데 가끔 여기가 강성이거나 또는 만날 수가 없어. 만나고 싶어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도를 했던 거예요. 뭐를? 이 사람 동의 없이 허가권을 갖고 오는 거.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말로 잘 공무원을 타일러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식 공문으로 제가 그 공문을 드릴 거예요. 쓰여져 있는 뭐 별도 확인 요망, 또는 조사하다가 알고 보니까 허가가 났었던 땅이야. 이런 거를 우리가 수억을 아낄 수 있는, 그 세금 낸 거 우리가 그냥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몇만 원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한 20만 원? 수천에서 수억이 들어가는 걸 몇십만 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90% 이상 담당자는 몰라요. 알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요. 몰라갖고 원래 절차대로 경매를 잘 모르니까, 원래 절차는 매매가 됐으면 소유권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허가권도 넘겨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동의 받아오라 그러고 낙찰자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일로 와보세요. 국어가 이렇게 밑으로 흐르죠. 네. 근데 여기는 좀 다르게 흐르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됐잖아요. 네네네. 이쪽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도로를 네. 여기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땅을 쓴다는 건 팔아먹을 땅이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메꿔서 일로 다니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나 하천이나 현황 도로가 있는 것들은 맹지를 탈출하는데 조사를 해보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하천을 네. 목적의 사용 승인이나 점용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메꿔갖고 땅을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를 만드는 거고. 두 번째, 허가가 나 있는 땅은 제가 드린 공문을 통해서 허가가 난 땅은 자동 승계 받으세요. 셋째, 땅 이렇게 생겼죠? 그럼 요렇게 자르면, 그럼 내 땅 뺏기죠, 요만큼. 그 요만큼 갖고 오면 이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면 싫어할 리가 없어.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건 세금도 많이 안 들어가요. 교원을 통해서 토지 모양을 이쁘게 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라. 자, 이거는 뭐 질문하고 답변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혹시 화성실은 다를지 남양음은 다를지 했던 것들이에요. 자, 이거 당연히 복사해갖고 공유하셔야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허가증을 받은 것들. 받은 게 이거 얼마 나왔냐면 12만 7천 원. 이렇게 그냥 동의서 없이 갖고 온 겁니다. 이거 금액 9만 원. 자, 그래서 제가 초반에 몇 억짜리 수억이 될 수 있다. 제가 말을 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끝나지만 제가 이런 걸 드렸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런 부동산이 있으면 자, 도로 내고 허가 승계하고 그리고 토지 잘라서 이쁘게 만들고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가치를 훨씬 높일 겁니다. 이게 농지증 요함이라는 거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별개로 농지증 받아와야죠. 농업 이게 법인이면 잠깐 또 딴 얘기 해볼까? 이게 허가가 난 땅이잖아요. 예. 근데 농지부서의 허가과는 허가에 관련된 과와 농지 취득과 농사에 관련된 부서가 달라요. 완전 다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딴 데 있어 약간. 근데 여기는 눈으로 보기에는 허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건물을 짓지 않으면 계속 농지란 말이야. 옛날에는 대지로 만들고 건물을 졌는데 지금은 농지 상태에서 건물이 올라가야 허가를 다 받았더라도 건물이 올라가야 대지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쪽 부서는 이건 대지로 알고 있고 대지는 아니지만 이쪽 농사 짓는 부서는 그런 걸 관계 없으니까 그냥 농지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로 활용하세요. 첫째, 내가 지금 농지증 받는 게 급해. 낙찰허가가 급해. 그러면 빨리 여기서 농지증부터 받으세요. 근데 내가 일반 법인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이거 안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대지화 됐다는 걸 상담을 하고 이 부서에서 이 부서로 공유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농증이 필요 없다고 나온단 말이야. 이건 허가를 다 받은 거기 때문에 농증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농업법인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일반 법인으로 받고 요 과정을 거친 거죠. 근데 이걸 받았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받을 때는 농사 짓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이 다 끝나면 이게 허가가 난 땅이니까 이제 농사 안 지어도 되겠죠. 정석대로 루트대로 움직여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재빠르게 움직이는 게 이 두 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엑스트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이걸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통으로 매각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질 사람한테 파는 게 1차적인 거고 아파트를 질 사람이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게 2차적인 거죠. 우리는 2차적인 것만 알고 있죠. 무슨 건설 이런 데서 뭐 분양한다 이러지만 그 아파트 부지를 산 것도 그 전 작업 시행 작업이 있었겠죠. 우리는 이걸 샀고 뭔가를 할 사람한테 팔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잘라서 팔면 됩니다. 지어서 파는 것도 있죠. 근데 고생스럽고 노력해야 되고 허가 내야 되고 지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더 나오겠죠, 금액은.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냐, 허가가 넘어왔으니까 자동으로 분할까지 시행사한테 파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한테 파는 거죠. 그럼 단가가 조금 올라가겠죠. 면적은 작아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허가권 넘어왔어요. 분할 작업 및 이제 분양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어떤 시간? 분양? 그동안에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자 같은 부분도 계속 나가는 상황이라서 네.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 땅을 90만 원에 사서 180만 원에 팔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부동산도 이자보다 덜 오르는 부동산을 본 적이 없어요, 토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이번 달에 내고 다음 달에 내고 이게 스트레스인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내가 지금 90만 원에 사서 지금 시세가 180이라는 것도 경매니까 싸게 산 건데 심지어 180 갖고 있는 사람도 지금 보유하고 있어, 이자 내고. 그래서 엑시트라는 건 사업이냐 투자냐는 저는 두 개를 다 하고 있지만 내가 분양하는 건 투자가 아니에요. 사업이지. 투자는 갖고 있어서 그걸 보유하는 겁니다. 보유하고 계속 갖고 가서 그걸 엄청난 부를 만들어놓은 게 투자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관점을 약간은 달리 하셔야 돼요. 부동산을 사서 경매로 사갖고 다음 달에 팔았어. 이거는 도매로 사서 소매로 파는 장사예요. 그건 투자자라고 하지 않아. 그 투자자가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죠.
저도 그랬고 경토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단 마인드부터 딱 갖춰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뭐 보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서 그것도 한번 보러 갈까요? 네, 바로 가시죠. 네.